혹시 윤석열 대통령 휴대전화 번호 갖고 계십니까? 갖고는 있는데 안 써요. 전화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니 그거는 대통령한테 받아야 제가 쓰지. 네. 그분 전화번호를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서 받긴 했는데 네. 그래도 명색이 국회의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야지 다른 데서 얻은 전화를 한번 쓰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워낙 소통이 쉽지 않아서 제가 여담으로 살짝 여쭤봤습니다. 아니 소통을 원해요. 소통을 하는 거죠. 아이고 어렵습니다.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송법 문제. 네. 이것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방송법 범국민협의체를 네. 만들자고 제안을 하셨는데요. 여야 입장이 좀 어떻습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방송법 협의체, 범국민 협의체는 꼭 해야 됩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우리 정부, 제가 민주당이 있을 때 우리 정부였죠. 민주당 정부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때 이 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만들자. 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방송의 지배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권에 아무리 좋은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정권의 손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움직여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짜주는 게 제일 좋죠. 그런 구조를 짜는 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도 법안까지 내서 박홍근 의원이 법안을 냈어요. 근데 그게 그때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게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보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통위가 2년 반 동안 아주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 방송 장악 문제하고 이렇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지금 시기에 이런 임명되는 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기 때문에 네. 2인이 운영되는 방통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2인 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그 박문진 이사를 뽑고 네. 또 이사장을 그런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사장을 뽑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네. 거고 결국 그게 그렇게 막 강행해서 밀고 나가다가 두 개가 다 막혔잖아요. 네. 제가 그때 이미 그렇게 하지 말고 한 2달쯤 쉬고 이것을 다시 범국민 협의체를 꾸려서 이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짜는 협의를 시작을 하자. 네. 그렇게 그 중재안을 던졌는데 민주당에서는 받았어요.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는 다 받았어요. 아, 예, 예. 그런데 정부가 반대했어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중재안이 깨지고 민주당이 낸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했고 네. 또 그 윤석열 정부가 그 2인 방통위를 통해서 만드는 박문진 이사진은 네. 법원이 법원에서 안 됐어요. 막혔어요. 예, 예. 그러니까 외력에 의해서 다 막힌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국회의 힘으로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게 국회가 가장 잘못하는 거는 국회에서 합의할 수 있는 거를 합의하지 못해서 법원의 위력에 의해서 예. 제압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상권이 분립되어 있는데 왜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자꾸 사법부에 기대는지 네. 알 수가 없어요. 예. 이제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막혀서 다시 기회가 왔어요. 네. 저는 그래서 다시 이제 중재안을 던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야가 10명씩 네. 추천하는데 그거는 이제 방송 관련 학자, 현업 종사자, 시민단체 가급적이면 좀 세다고 보이는 노조 이런 부분들은 좀 네, 빼고. 그런 분들로 해서 여야가 10명씩 추천해서 5명씩 비토하게 하고 아, 예. 그러니까 가장 그 추천한 사람 중에 가장 센 분들은 빼고. 빼자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의장이 위원장을 아주 중립적인 추천하고. 인사를 추천하고 예.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하자는 예. 거죠. 그러면 중립적인 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제일 중심은 국민에게 방송을 드리는 거니까.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야당은 찬성, 네. 여당은 지금까지 아직 미온적. 미온적. 예. 설득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쉬워 보이지 않네요. 이것도.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국회의장 직속의 아주 중립적 인사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시간을 보낼 일이 아니에요. 예. 계속 시간만 허비한다고 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네. 때문에 의장실 차원에서 대응을 마련하겠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 그리고 이영진 헌법재판관, 김기영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7일 네. 끝납니다. 이제 네. 퇴임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국회 추천목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네. 어떻게 결정할 거냐. 세간에는 그래서 10월 헌재 밥이설이 돌고 있습니다.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제 의장께서 구성을 해서 결정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준비 중에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그건 여야 대표들 간에 지금 한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조금씩 방법을 찾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는지를 먼저 지켜보고 예. 그러고 결론 내려고 그래요. 하여튼 그게 이제 세 분이 국민의힘 한 분, 민주당 한 분, 또 바른미래당 한 분 그렇게 그렇습니다. 추천됐었죠. 그렇게 추천한 건데 그 딱 세 분이 관두니까 네. 당은 둘이고 예. 약간 곤란해요. 그래서 원내 근데 교섭단- 여야의 원내교섭단체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을 때는 네. 많은 쪽에서 2명을 했고 네. 적은 쪽에서 1명 한 적도 있고 숫자가 적게 벌어졌을 때는 1명 하고 1명은 해서 한 적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지금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냐. 예. 그때 2명 할 때랑 비슷해졌다. 예. 그러니까 우리 2명 하겠다. 예. 그리고 다 합쳐봐야 7대2 구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우리 2명 하겠다는 예. 거고 여기는 국민의힘은 무슨 소리냐. 그래도 1명은 합의하는 정신을 가져야지. 그래서 예. 아직도 완전 합의에 이르진 못했는데 상당히 합의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지켜보죠. 그렇군요. 이게 조만간 그러면 합의의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네, 네,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광복절 기념식 네. 안 가셨어요. 안 갔어요. 예, 도저히 갈 수 없다 판단하셔서. 국회의장으로서 국가 행사에 안 간 거는 못 간 경우는 있지만 안 간 거는 처음 있는 일이죠. 네. 되게 무거웠어요. 마음이. 이 광복절 행사가 저로서도 독립운동가 후손이기도 하고 네.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하는 국가 기념일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광복절 행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국회의장이 돼서 산부요인이 돼서 그러니까요. 국가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게 당연하고 기쁜 일이죠.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독립기념관장 이슈가 생겼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말한 게 뭐 다른 건 다 그래도 일제하에서 우리 국민이 황국 신민이었다. 네. 이건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헌법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국회의장은 국회가 헌법을 준수하고라고 하는데 딱 묶여 있어요. 네.